나는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악몽을 제대로 겪어본 적이 없다. 중학교에 진학하자 시험 성적과 꿈속 능력 사이에 기묘한 반비례 관계가 생겨났다. 성적이 떨어질수록 꿈은 더욱 생생해졌고 학업 스트레스가 쌓일수록 내 능력은 기하급수적으로 치솟았다. 물리법칙은 구겨진 A4 용지처럼 휴지통에 던져졌고 태양계는 내 손안의 구슬 세트가 되었다. 나는 별들을 주머니에 쓸어 담고 달을 껌처럼 질겅거리며 교실 창밖으로 아이들이 등교하는 풍경을 신처럼 내려다봤다. 현실은 짧은 휴식시간 같은 인터벌에 불과했고 나의 진짜 하루는 눈을 감고 잠들 때 비로소 시작되었다. 고3 첫 모의고사를 망친 날 밤이었다. 나는 처음으로 꿈 너머 무언가를 감지했다. 분명 익숙한 내 방이었지만 스탠드 불빛은 싸늘한 달빛처럼 푸르스름했고 책상 위 문제집들은 바람 한 점 없는데도 스스로 페이지를 넘겼다. 그때 창밖 하늘이 마치 얇은 피부처럼 갈라지더니 뭉글거리는 구름 사이로 검은 구 하나가 스며들었다. 아니, 구체라기보다는 자신의 끝을 끊임없이 안쪽으로 말아넣는 아득하고 먹먹한 구멍에 가까웠다. 그리고 그 구멍 속에서 검은 중절모를 쓴 소년이 걸어나왔다. 소년의 옷자락은 바람을 거슬러 위로 휘날렸고 검은 모자챙 아래에는 얼굴이 있는 듯 하면서도 없었다. 형체는 분명 눈에 들어왔으나 인식하는 순간 기억에서 증발했다. 잊었다는 감각만이 씨앗처럼 머릿속에 또렷이 박혔다. 소년은 허공에 선 채 내게 손을 흔들었다. 나는 두려움보다 호기심이 먼저 발동해 뜀박질하듯 창밖으로 몸을 날렸다. 중력은 여느 때처럼 내 의지를 따랐고 나는 단숨에 그의 코앞까지 다가갔다. 누구냐고 고함을 질렀지만 입에서 나온 것은 다이얼 전화기 같은 날카로운 기계음이었다. 낯선 소리에 스스로 놀라 멈칫한 순간 소년의 입이 열렸다. 노면 넌 입혔어. 음절은 또렷했으나 뇌에 닿는 순간 뒤섞인 잉크처럼 의미가 번져나갔다. 마치 언어라는 개념 자체가 소멸한 듯했다. 동시에 공중에 떠있던 내 몸이 실밥 풀린 인형처럼 흐물흐물해졌다. 꿈속에서 늘 순종적이던 바람이 배신자처럼 등을 떠밀어 아래로 내동댕이 쳤다. 구름을 찍고 고층 빌딩 사이를 추락하는 동안 필사적으로 날개를 만들려 했지만 상상력이라는 엔진이 더는 말을 듣지 않았다. 나는 속절없이 낙엽처럼 나부끼다 아스팔트 바닥과 코가 맞닿기 직전에 눈을 떴다. 심장이 갈비뼈를 부술듯이 뛰었다. 시계는 새벽 33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방 안 공기는 눅눅했고 창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짧은 안도의 숨을 내쉬는 찰나 스탠드 불빛이 깜빡였다. 형광등 필라멘트가 끊어지기 직전처럼 푸르스름하게. 그날 이후 소년은 매일 밤 꿈에 나타났다. 단 하루도 빠짐없이. 구름이, 해일의 꼭대기, 행성의 궤도, 심지어 내가 상상으로 세운 공중정원의 난간에도. 문제는 그저 멀리 서 있기만 하던 소년이 하루에 한 발자국씩 꾸준히 내게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마치 정해준 운명의 보폭을 재듯 흔들림 없이 일정한 간격으로. 일주경과 낮에도 환각이 보이기 시작했다. 버스 유리창이 비친 내 옆자리 빈 공간, 머리카락을 매만지려 거울을 본 손바닥 너머, 쇼윈도 속 내 어깨 뒤편에서 번번이 검은 중절모가 나타났다 사라졌다. 놀라 고개를 돌리면 없었고 다시 다른 시선의 끝에서 어른거렸다. 정신과 상담을 고민했지만 내게 현실은 임시 거처였고 꿈이야말로 나의 진짜 세상이었다. 한 달 경과, 소년이 가까워질수록 나의 꿈의 통제권을 급격히 잃어갔다. 손가락을 튕겨 펴를 터뜨리기는커녕 꿈속에서 뒤로 걷는 것조차 마음대로 되지 않았다. 불안이 잠을 좀 먹기 시작하자 깨어있는 시간마저 온전히 내 것이 아니게 되었다. 수험 공부는 손에 잡히지 않았고 정신은 끊임없이 다가오는 밤의 경계선에서 위태롭게 서성였다. 잠들지 않으려 발버둥 칠수록 눈꺼풀은 천근만근 무거워졌고 마침내 마지막 저항선이 무너지던 순간 나는 책상에 엎드려 속수무책으로 의식을 놓아버렸다. 꿈은 시작부터 절벽 위였다. 회색 발코니 바닥이 액체처럼 흘러내리며 수직으로 고추섰고 나는 중력에 매달린 끈적한 벌레 신세가 되었다. 소년은 뒤틀린 난간에 위태롭게 발을 붙인 채
고개를 45도로 갸웃하며 나를 내려다봤다. 하영놀이 갈라면 분명 물음표가 담긴 뉘앙스였다. 하지만 그것이 순수한 의문인지 내 절망적인 상황에 대한 조롱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나는 경악보다 분노를 먼저 느꼈다. 감히 내 꿈속에서 이런 꼴을 보이다니. 바닷가 직각이 된 절벽 아래로 몸을 던졌다. 추락하며 손바닥이 바위를 긁어 피가 터져나왔지만 꿈이기에 통증이 아닌 빼앗겼다는 상실감이 먼저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떨어지는 나를 보며 소년이, 아니 그것이 웃었다. 그 웃음소리가 보이지 않는 손처럼 나를 붙잡아 화살처럼 공중에서 뒤집었다. 눈이 번쩍 뜨였을 때 나는 어째서인지 집 현관 앞에 서 있었다. 초인종이 울렸다. 시계는 숫자를 삼킨 듯 흐릿하다가 이내 새벽 3시 33분을 토해냈다. 숱한 자각몽 경험상 꿈과 현실이 한번 겹치기 시작하면 그 경계는 놀랍도록 얇아진다. 나는 현관문을 열었다. 방문 판매원이 있었다. 검은 중절모, 꿈속의 파란 코트가 아닌 몸에 딱 붙는 검은색 슈트 차림, 손에 든 하얀 서류 가방. 하지만 시선이 닿는 쿨톤 블라우스 깃, 목선, 턱, 코, 눈. 얼굴 부분만큼은 여전히 안개처럼 흐릿했다. 그가 입술을 열었다. 하영놀이가 음식 소리가 귀가 아닌 뇌에 직접 진동을 일으키는 듯했다. 순식간에 온몸의 혈액이 얼음물로 교체된 듯한 오한이 등줄기를 타고 올랐다. 그가 실루엣뿐인 얼굴로 다시 웃었다. 나는 그 웃음을 겨냥해 목을 노렸다. 웃지마. 손가락 뼈마디가 비명을 지르며 그의 목을 움켜쥐었다. 하지만 살해 감촉이 아니었다. 목이 아니라 차갑고 단단한 무언가. 마치 두꺼운 철판 안쪽을 잡는 듯한 이질적인 감각이었다. 엄지손가락이 두개골 아래 연한 부분까지 파고들었지만 그의 웃음소리만 더 커질 뿐이었다. 심장박동이 망치처럼 귓속을 때렸고 시야는 검은 터널처럼 좁아졌다. 개체명 가장 머나먼 꿈, 식별번호 ARC-062, 등급 해저드. ARC-062는 물리적으로 격리할 수 없는 개체로 대신 예방조치를 통해 그 영향력을 제한한다. 자각몽 능력을 보이는 인원을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하여 감시하고 중절모를 쓴 인물에 대한 언급이 있을 경우 즉시 종료점 프로토콜을 적용한다. 종료점 프로토콜은 다음과 같다. 대상자에게 꿈 억제제를 투여한다. 최소 72시간 동안 격리 상태에서 관찰한다. 인지 재설정 세션을 실시한다. 자각몽에 관한 모든 기억과 관심을 약화시키는 암시를 준다. 자각몽에 관한 대중매체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되어야 하며 ARC-062와 유사한 특징을 묘사하는 내용은 즉시 검열 및 삭제되어야 한다. 사이트 20에는 자각몽을 유도할 수 있는 연구원 3명과 LB20 깨어난 자들이 운영되고 있다. 이들은 ARC-062의 특성을 연구하고 모니터링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개체와의 접촉 시 엄격한 프로토콜을 따른다. ARC-062는 자각몽 상태에서만 나타나는 인간형 개체로 검은색 중절모를 착용하고 있다는 공통적 특징을 제외하면 각 목격자마다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 연령, 성별, 인종, 키, 체형 등이 모두 다르게 보고되었으나 검은색 중절모는 모든 목격담에서 일관되게 나타난다. 개체는 주로 자각몽을 정기적으로 경험하는 인원에게 나타나며 대상자의 꿈 통제력을 점진적으로 약화시킨다. 첫 접촉 시에는 단순히 관찰자로 존재하며 대상자가 개체에 익숙해지고 경계심이 약화되면 점차 접근하기 시작한다. 초기 단계에서 대상자는 단순히 꿈 통제력 상실만 경험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깨어있는 상태에서도 환각이 발생하기 시작한다. 대상자들은 일상에서도 ARC-061을 목격하게 되며 점차 현실과 꿈의 경계가 모호해진다. 이 단계에서 대상자들은 극심한 불면증을 겪게 되며 잠들지 않기 위한 극단적 시도를 하게 된다. ARC-062와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발생하면 대상자의 의식은 육체에서 분리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육체는 혼수 상태에 빠지지만 생명 유지 장치에 연결되어 있어도 약 일주일 내에 뇌 활동이 완전히 중단된다.
이 과정에서 대상자의 동공 형태가 점차 기하학적 패턴으로 변형되는 현상이 관찰된다. 대상자의 육체가 사망한 후 약 3주 내에 물리적 형태가 서서히 투명해지며 완전히 사라지는 현상이 발생한다. 이 과정은 어떤 카메라나 센서로도 포착되지 않으며 대상자의 최종 목적지는 알려져 있지 않다. 특이한 점은 대상자가 사라진 자리에 검은 중절모만이 남겨진다는 것이다. 이 중절모는 표준 검사에서는 일반적인 물리적 특성을 보이지만 격리 보관 중에 원인 불명으로 사라지는 현상이 일관되게 관찰되었다. 완전 환자는 ARC-062에 대해 가장 오래된 꿈이자 가장 마지막 꿈이라고 언급했으며 이것이 모든 의식의 원초적 형태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암시했다. ARC-078 미래의 관찰자가 ARC-062에 대해 언급한 내용은 극도로 제한되어 있으나 그가 가장 위험한 현실 편집자 중 하나라고 표현했다는 기록이 있다. ARC-078은 ARC-062와의 조우를 암시하는 발언 이후 극도의 불안과 공포를 보였으며 이는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심각한 사건과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현재 확인된 바로는 ARC-062의 첫 기록은 기원전 5세기 그리스의 파피루스에서 발견되었으며 이후 다양한 문화권의 역사 기록에서 유사한 존재에 대한 언급이 산발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는 ARC-062가 인류 역사와 오랜 기간 상호작용해왔음을 시사한다. ARC-062의 궁극적 목적이나 의도는 현재로서는 불명확하다. 그러나 최근 연구에 따르면 개체가 자각몽 능력이 있는 인간을 통해 현실 세계로의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는 가설이 제기되었다.